스마트 시티 하면은 네옴시티인가라고 생각드는데 서울이 스마트 시티 상을 받았다고. 스마트 시티가 대체 뭐지? 블레이드 러너나 뭐 네. 이런 영화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전형적인 전자정부부터 교통부터 시작을 했다. 도시는 계속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그거를 공급하는 업체들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결국에는 도시의 경쟁력이 되고 일자리도 창출도 되잖아요. 요새 네옴시티 뭐 시끌시끌 하다 보니까 스마트 시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으실 텐데요. 스마트 시티 하면 가장 유명하시고 권위자이신 분을 모셨습니다.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님이신 이정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서울이 이번에 스마트 시티 상을 받았다고. 네, 예. 하여튼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습니다. 네. 스마트시티 하는 학자로서는 예. 굉장히 좀 자랑스럽고요. 예. 아주 뜻깊은 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 거기서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이따가 자세히 한번 나눠보겠고요. 일단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은 저희 아까 네옴시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마트 시티 하면 이렇게 상상되는 게 영화에 나오는 자동차 막 날아다니고요. 그렇죠. 네. 네. 스마트 시티 하면은 네옴시티인가라고 생각드는데 서울이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스마트 시티가 대체 뭐지라는 네. 것부터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네. 일단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은 뭔지부터 한번 좀 여쭤볼게요. 기자님 혹시 버스 요즘 어떻게 하세요? 버스 앱으로 버스가 먼저 오나 지하철이 먼저 오나 그쵸? 확인해서 네. 네. 도착 시간도 다 알려주잖아요. 옛날에는 추운 날에 버스를 기다리거나 더운 날에 또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스마트시티의 실시간 정보를 통해 가지고 더더욱 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제가 나가는 시간, 걸어가는 시간까지 측정을 해 가지고 네. 정확하게 제가 그 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네,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예. 이제 움직이게 되고 택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우리에게 단 몇 분이라도 일상한테 되돌려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시티를 통해서 저희가 받는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각해보니까 요새 도시가스 측정하는 것도 예전에는 항상 문 앞에다 이렇게 썼어야 네, 되는데 네. 그것도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면 알아서 되거든요. 네, 알아서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 체험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단순한 서비스 하나 둘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개의 서비스와 인프라들이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스마트 시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ICT 기술이 접목이 되거든요.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도시에 접목이 되면서 도시 자체가 디지털 대전환을 해 나가는 그런 미래상의 도시가 바로 스마트 도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게 스마트 시티다. 그렇죠. 그게 이제 도시의 전 분야에 이제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그런 것들이 처음에 교통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 이제 날아다니고 막 이런 도시 그것도 스마트 시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옴시티는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미래지향적인 도시에 이제 아마 최첨단적인 기술들이 다 들어가서 하는 부분까지 생각하는 것이 아마 스마트 도시의 미래의 모습 이런 걸 우리 공상과학에서 보듯이 예. 사이버펑크나 아니면 뭐 블레이드 러너나 뭐 네. 이런 영화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약간 그런 도시의 모습들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옴시티가 완성될 때쯤 되면은 서울도 이미 더 발전해서 거기보다 그럼요. 더 높은 수준을 가질 수도 네, 있겠군요. 그럼요. 도시는 계속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스마트시티의 정의도 네.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정부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즘 뭐 이렇게 민원이나 이런 것도 인터넷으로 다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출발점이었다면 네, 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노인분들한테 보이스 서비스를 제공을 AI로 하면서 챗봇으로 하면서 네. 이분의 상태를 알아본다든지 뭐 예. 이런 기술들까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제 접목이 되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네. 모든 도시들이 이런 기술 혁신이나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경제적인 개념의 어떤 스마트 도시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고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다른 네. 나라들의 행태를 보면은. 그래서 한 축은 시민의 삶의 질을 굉장히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면서 버스 타는 거라든지 뭐 네. 교통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뭐 드론을 이용해서 어딜 간다든지 네,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을 편리하지만 또 그거를 공급하는 어떤 예. 새로운 또 업체들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이나 그렇죠. 산업이나 예, 예. 그게 결국에는 도시의 경쟁력이 되고 도시 간의 글로벌 경쟁에서도 예. 굉장히 좀 주목받을 만한 어떤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삶이 편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가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는 그 공급 역할까지도 네. 해주는 게 네, 스마트 네. 시티 네, 전환이군요. 그렇죠. 거기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모든 스타트업의 태생 에어비앤비 우버는 다 자기네들이 스마트 도시에 있는 서비스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공유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스마트 도시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일자리도 창출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플랫폼 경제에서 되게 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거기에 도시의 공간에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수상을 반가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 월드 스마트 시티 어워즈에서 네. 최우수 도시가 됐는데 이게 몇 개 되는 겁니까 원래? 한 개 도시입니까? 스마트 시티의 월드 컨그레스 엑스포는 지난 이제 한 10년, 11년간 계속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스마트 도시 행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엑스포도 있으면서 자기의 기술들을 선보이는 기업들도 있고, 근데 그때 옆에 사이드에서 이제 컨그레스라는 거는 예. 이제 스마트 시티 전문가들을 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네. 앞으로의 스마트 도시는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논의하는 자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바로 월드 스마트 시티 어워드인데, 네. 이게 총 60개국이 올해 예. 337개 공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와 이거 그리고 월드컵 참가국보다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맞네요. 근데 보통 한 700개 도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면 모빌리티 분야, 뭐 지속 가능성 분야, 뭐 리더십 분야에서 카테고리가 한 몇 가지 있는데요. 예. 그 중에 대상 개념, 그러니까 가장 크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시티 분야입니다. 아, 그래서 월드 스마트 시티 어워드에서 이제 시티 분야에 총 6개 도시가 우수로 이제 네.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처럼? 최종 예. 후보처럼 그들도 상을 다 받아요. 근데 그 중에 왕중왕을 뽑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서울시가 됐고요. 와. 서울시가 이제 가장 큰 카테고리에서 예. 가장 큰 상을 받으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카데미나 그런 상 중에서는 작품상, 감독상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작품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와. 같습니다. 네네. 축하드립니다. 예. 이 교수님께서는 원래 이 서울시 스마트시티위원회에서 초대 또 스마트시티 위원장을 맡으셨고 네네. 이번에 상을 받으실 때 또 거기서 이제 리딩을 하셨었고요. 네네. 또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행사에서 또 기조연설자로도 네. 나서셨잖아요. 네네. 도시의 디지털 전환 현실인가 과장인가 이런 제목으로 또 발표를 해주셨어요. 네. 제가 좀 여담으로 상 예. 받을 때 예. 사실은 서울시의 6개 중에 아까 저희랑 경쟁을 붙었던 데가 바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였어요. 아 그래요? 재밌게 예, 말씀을 예. 좀 드려야 될 거가 네. 표가 예.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약간 왜냐면은 동정표처럼. 네, 예.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나왔던 앱은 바로 대피. 아. 시민 대피할 때 쓰는 앱을 갖고 오셔서 하셨어요. 너무 확실한 서비스인데요? 네, 확실한 서비스였죠. 근데 그게 이제 한 단기간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수년간의 어떤 그런 공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스페셜 레커니션으로 그 키우가 받게 받고 됐고 됐고. 저희가 대상을 받게 되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키우로서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으나 네, 그 어려움을 이기고 예, 굉장히 대상을 제 옆에 토론토 부시장님이 같이 계셨거든요. 예, 예. 근데 그분이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가 받을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네. 손에 굉장히 이제 막 땀 쥐는 그런 경쟁이었는데 네. 서울에 이제 받게 돼서 굉장히 와. 좀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기조 강연 맡으면서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연세대 이제 D2 기술 경영센터라는 게 이제 제가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예, 예. 거기와 캠브리지 대학에 이제 예. IFM 엔게이지라는 그런 기술 지주 회사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랑 같이 인덱스 리포트라는 거를 발간을 하게 됐는데요. 아. 인덱스 리포트는 이제 전 세계 도시의 대전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예. 정책부터 각 도시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들 이런 것까지 다 전 세계 31개 도시를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기조 강연에서 이제 앞으로의 미래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오, 네네. 제목은 이제 현실이냐 과장이냐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 네.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대전환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도시들은 이제 점점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요 키 메시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4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예. 첫 번째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엔데믹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트렌드를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도시들이 시민 중심의 디지털 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엔데믹이 되면서 예. 뭐가 좀 바뀌었는지를 보면은 네. 안전이랑 복지 분야에 네. 서비스 비중이 커지면서 디지털 약자에 대한 디지털 포용 정책 이런 예. 것들이 좀 강화되고 있고 서울시는 이미 이제 몇 년 전부터 그거를 좀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챗봇이나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독거노인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이분들의 심리 상태를 좀 본다든지 한 분이 사회복지사분들이 커버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엄청 많죠. 예. 근데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라든지 키오스크 예. 관련돼 가지고도 또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이 네네. 계셔서 노인분들 중에서도 또 얼리 어댑터들이 계세요. 계시죠. 또 그런 예. 분들이 또 다른 어른분들을 또 도와주시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그 말씀은 기술로만 극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랑 같이 가는 거네요. 그럼요. 네.
스마트 시티의 지금까지의 모습은 사실은 좀 기술 집약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기술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지금의 스마트 도시의 접근 방법은 예, 예. 좀 더 사람 중심, 아. 그다음에 시민 중심 이런 측면으로 전환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좀 더 이 시민분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을지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측면에서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최우선 순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두 번째는 스마트 리질리언스 모델이라는 거를 구축하는 것이 당연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기술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을지 또한 예측을 해서 방지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야 돼요. 여름에 강남구에 물난리 났었던. 완전 물난리 났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전에 왔던 비의 양과 지금은 뭐 엄청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날씨의 변화나 기후 변화가 굉장히 바뀌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저희가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런 측면에서는 도시의 기후 데이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예측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도시의 빅데이터들이 재해재난적인 측면에서 많은 기술들이 지금까지는 예측하는 부분에 적용이 됐었어요. 만약에 이게 터졌을 때 어떻게 빨리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도시의 회복력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네. 예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빠른 대응까지 대응, 이어질 네. 수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는 도시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도시 인텔리전스의 민주화 아니면 대중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IoT랑 빅데이터는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선도적인 기술이라고 해서 적용하기 어렵거나 네네네. 아직은 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기술들인데 네. 지금 최근 보면은 기본적인 인프라로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스마트 도시에서 가장 얘기하는 기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 망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자가망, 뭐 이런 망이 이제 잘 깔려 있어야지 우리 뭐 와이파이도 잘 쓰고 뭐 그것도 이제 스마트시티의 사문 인터넷을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이나 이 머신러닝 기술들이 드론,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모빌리티나 또 생활 물류에 또 적용이 되면서 네. 도시 전 분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리포트에 따르면요. 19년도에 각 도시에서 하고 예. 있는 뭐 서비스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추진하는 프로젝트 이걸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여기에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얼마만큼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봤어요. 네네. 봤는데 19년도에 한 28%였거든요. 아, 네. 근데 22년도에 41%예요. 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도시의 이 인텔리전스 기술이 점점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훨씬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그 미래의 네옴시티라든지 네네. 뭐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접목하는 기술들도 발전도 같이 할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의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도시의 다양한 기반 시설들이나 센싱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수집, 가공, 활용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와 결합을 하면서 가상 세계로 보여주는 어떤 기록, 행위 예. 이런 것도 이제 시티 로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티 로깅을 통해서 메타버스에서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이 결합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확산되고 파생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이 네 가지 트렌드가 이제 저희가 보는 23년도, 24년도에 이제 네. 하는데 저희 인덱스 리포트가 이제 24년도에 50개 도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 중동의 몇 개 도시들과 남미의 도시들까지 합쳐서 네. 저희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하셨던 31개 뉴욕, 뭐 서울, 도쿄 이런 데 위주입니까? 네, 아마 각 선진국 주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거의 다 수도는 다 들어갔고요. 뭐 파리, 런던, 네, 모스크바 뭐, 뭐 다 들어갔고요. 미국에는 이제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이렇게 들어갔고요. 우리가 여행 가고 싶어하는 도시들은 다 들어 있군요. 네. 가셔서 꼭 이제 관광도 좋으시지만 네. 이런 서비스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이게 스마트 기술인지 모르고 그냥 쓰잖아요. 이미 녹아 있는 건데 네. 이게 다른 도시에 가서 안 되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럼 그런 도시는 여행 친화적이지도 않은 도시가 되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에 발맞춰가지 못하는 도시들은 이제 앞으로 관광 쪽에서도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가보시면 인터넷도 잘 안 되는 데도 늦죠, 있고 더 좀 늦죠. 늦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 인야에서는 상당히 풍족한 자원을 갖고 있다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어디 여행 가면은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그 여행책 사서
어떻게 하면 지하철표 끊을 수 있나?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택시는 어떻게 하면 잡을 네, 수 있나? 네, 두꺼운 책이요. 네, 그게 문제였는데 네, 네. 요새는 전 세계 어딜 가든 우버 같은 서비스가 각 나라에 있잖아요. 네, 네, 네. 저도 거의 그렇게 돌아다녔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당연히 하고 있는데 네.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전혀 없었던 네, 서비스인 그렇죠. 거죠. 네, 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 네. 점점 살고 있다라는 그 증거군요. 그렇죠. 앱 기반이 되면서부터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난 것 같고요. 네. 그게 우리 생활과 접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음. 도시 공간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로 계속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후변화의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도시 문제들을 이런 서비스나 인프라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미래의 도시가 스마트 도시라고 볼 수 있고 네. 결국에는 제일 중심은 시민, 사람이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어요. 요 스마트 시티라는 거를 5년,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거란 말이죠. 언제부터 이걸 이렇게 준비해서 전환해 왔던 겁니까?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전자정부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요즘 세금 신고라든지 모든 것들 다 이 온라인화로 이제 쉽게 하시잖아요. 그쵸. 옛날에는 네. 뭐 가서 다 뛰시고 줄 서시고 그러셨는데 네. 요즘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공 서비스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유비쿼터스 시티를 거치면서 스마트 시티까지 이제 오는 그런 건데 유시티는 도시 기반 시설을 좀 더 편리하게 하는 운영의 효율성적 측면이 컸다면은 이제 스마트 시티는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제 만드는 경제적 재생적인 측면도 좀 있어요.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예. 삶의 질도 향상되지만 동시에 일자리의 창출도 새롭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비쿼터스라는 말로 예전에 했지만 이게 네. 조금씩 진화를 하면서 이제는 네. 스마트 시티로 네. 이렇게 많이 연결되고 물어보세요 있군요. 저한테 이제 유비쿼터스와 스마트 도시의 차이점이 뭐냐 다 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유비쿼터스는 시설이나 도시 인프라적인 측면이 컸다면은 스마트시티는 앱이랑 그런 서비스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일상생활에 좀 더 다가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로 치면은 유비쿼터스는 백엔드고 네, 프론트. 프론트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앱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런 서비스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과거에 백엔드를 잘 깔아놨으니까 지금 프론트도 네. 또 빨리 갈 수 있겠군요. 그렇겠죠. 네. 어떤 도시들은 아직도 인프라가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프런트를 좀 잘하는 도시들이 있는다 본데 네네. 결국에는 도시에 어떤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도시들이 네. 훨씬 더 메타버스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가는 데서 훨씬 더 수월하더라고요. 네. 조사하면서 보니까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것들도 인프라의 통합이라든지 데이터의 통합이 잘 되어 있는 도시들과 네. 안 되어 있는 도시들에 대한 격차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과 네. 비용이 많이 들 테니까 네네.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기본기가 탄탄하다. 네네. 네,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 기본기 자체가 탄탄한 이 서울인데 기본기가 탄탄하다고 상을 주지는 않잖아요. 네네. 이번에 아무튼 그래도 1등을 딱 했으니까 네. 1등 상을 준 그 비결 서울이 뭐가 그렇게 뛰어나길래 왜 받았을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 인덱스 리포트에 따르면은 예. 이 인프라의 통합성 부분,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합을 한다든지 IoT 센서를 갖고 공기의 질을 측정한다든지 미세먼지 같은 거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망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각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요. 요즘 버스 안에서도 다 공공 와이파이 쓸 수 있잖아요. 네, 네, 다 네. 무료로. 인프라의 통합성이나 인프라의 기술 수준 다 뛰어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지능화 부분에서는 1위를 차지했거든요. 각 분야별로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선도하는 것들은 분명히 이제 있는데 체감도 측면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거예요. 1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마인드세트를 좀 더 사람 중심으로 시민 중심으로 한번 바라보자라는 어떤 그런 시각이 있었고요. 그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올해 초부터 디지털 정책관 실과 함께 TFT를 구성을 해서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이런 부분들도 하면서 다양한 디지털 포용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통신이나 이동이나 교육이나 안전을 활용해서 디지털 5대 기본권이라는 보장을 제시하는 개념을 제시를 했어요. 네. 다른 도시들은 그런 개념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괄적으로 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 분야의 수상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서울시가 상을 받은 이유, 그 서울시의 주제 같은 게 이게 디지털 약자의 동행 정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5가지의 기본권으로 구성이 돼 있었던 그러니까 거고. 누구나 시민들은 디지털의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본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요즘 세계적인 또 추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 서울시가 이제 좀 선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잘 해 나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키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뭐 대피 서비스 네. 앱 같은 거 하나로 나온 건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아예 진짜 이 도시 자체가 네, 네. 예, 하나의 서비스가 돼가지고 그래서 시티 어워드가 네. 사실은 그 한 분야만 했을 때는 한 분야밖에 못 해요. 네. 어워드 그 신청을. 네. 근데 이게 포괄적이냐라는 걸 보거든요. 근데 음. 저희는 교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보다 보니까 네.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다른 도시들보다 저희가 훨씬 더 포괄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